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프스 유동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부의 노화, 그 중에서도 오늘 얼굴이 아닌 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피부에서 가장 많이 외부에 노출되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히 얼굴이겠죠. 얼굴 다음으로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위는 바로 손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사실 발을 내놓거나 반바지를 입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옷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데 얼굴을 제외하고 항상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손등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평생 얼굴 다음으로 많은 자외선을 받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손등도 역시 노화가 땀 부위에 비해서 조금 빨리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손에 어떠한 노화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그 현상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피부에 있는 색깔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나이가 들면 손등에 뭔가 얼룩얼룩한 검버섯 같은 것도 나타나고 좀 튀어나오지 않았지만 색이 좀 톤도 어두워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보시면 피부 자체에 콜라겐 양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 양이 줄에 따라서 피부에 잔주름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전에는 손 한 보시면 이렇게 편편했는데 우리 각 손등에 따라서 굴곡이지는 우리의 뼈에 살이 딱 붙어 있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손등 자체의 볼륨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손등에 나타나는 주요한 세 가지 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자, 손등의 색소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개선을 해야 될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실 레이저죠. 그래서 보시면은 손등에 뭐가 이렇게 색깔이 변하긴 했는데 약간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검버섯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표면을 깎아낼 수 있는 업인야구 같은 레이저로 이제 표면을 살짝 깎아내면 되고, 그 밖에 검버섯은 아니지만 얼굴에 우리가 이렇게 잡티, 흑자가 생기는 것처럼 손등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1064 파장대의 레이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532 파장대의 레이저 또는 75 파장대의 롱퍼스 레이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각각의 레이저는 선생님들께서 각 상황을 보시고 거기에 맞는 각각 적합한 레이저를 선택해서 치료할 겁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얼굴에 비해서 손등은 여러 가지 피지선이라든지 피부 구조물들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같은 레이저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얼굴보다는 색소 침착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높고요. 반응도 얼굴보다는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얼굴과는 다르게 조심해서 레이저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색깔이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피부 자체가 자글자글하게 주름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진피내 콜라겐 양이 줄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피내에 있는 손등의 진피내에 있는 콜라겐 양을 늘려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레이저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1064 파장대 롱펄스 레이저를 제네시스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하면 이제 콜라겐이 늘 수는 있죠. 하지만 이건 약간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레이저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금 따갑긴 하지만 프락셔널한 방식의 레이저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등 치료를 위해서 좀 다운타임이 긴 CO2나 어분야구 프락스를 사용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최근에 많이 하고 계시죠. 피코 프락셀, 피코 MLA 레이저를 약간 붉은기 나올 정도로 한 2주 정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치료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레이저 말고도 고주파 장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고주파, 써마지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 써마지를 손등에 사용하시는 분들 많지 않죠. 워낙 고가의 레이저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포텐자, 시크릿과 같은 바늘 고주파를 사용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각 치료 간격, 그다음에 치료 방법은 각 병원마다 가지고 있는 레이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으로는 치료가 되지는 않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레이저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특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치료함으로써 손등에 있는 진피의 콜라겐을 증가시켜서 피부에 주름을 줄일 수 있고 피부 자체를 탄탄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레이저나 고주파 장비만 사용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이제 평소에 보습제를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잘 바르면 피부 자체의 수분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비타민 A 계열의 스티바 A 같은 레티노이드 계열의 약물을 도포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 바르게 되는데요. 밤에 보습제 바르시고 그 위에 스티바 0.025 또는 0.05 정도를 하루에 한 번씩 얇게 바르면 이것이 효과가 뭐 드라마틱하진 않겠지만 꾸준히 발랐을 경우에 손등에 있는 진피 내 섬유아세포를 지속적으로 자극시켜서 콜라겐의 양을 늘림으로써 피부 결이 좋아지고 피부가 조금이나마 두꺼워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색이 개선이 되고 피부에 잔주름이 없어졌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손에 있는 연부 조직의 볼륨 자체가 준다고 했잖아요. 그 손이 좀 이렇게 그 골짜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꺼지게 되는데 이 부분의 볼륨을 회복해주면 손등이 상당히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손등에 꺼져 있는 이 부위를 중심으로 자기 몸에 있는 지방 세포를 채취해서 해당 부위에 지방 이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는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개는 되어 있는데 보통 실제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고 실제 피부과 외래에서 많이 사용하는 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필러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폴리락틱 에이시드 계열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스컬트라와 주베룩이 있죠. 자,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필러는 우리 몸에 들어있는 히알루론산 성분 의 필러를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좀 다시 보시죠. 이 손등에 꺼져 있는 부분에 진피내로 넣지는 않고 이 피부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움직이는 그 밑에, 그러니까 즉 피하 지방 쪽으로 우리가 캐뉼라라고 하는 끝이 뭉툭한 바늘을 사용한 비교적 안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필러를 주입할 수 있고요. 효과는 상당히 즉각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볼륨 자체를 증가시켜서 손등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히알루론산 자체가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피부 자체가 좀 촉촉해 보이면서 또 매끈해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인위적인 히알루론산과 같은 물질을 통해서 즉각적인 효과도 좋지만 내 콜라겐을 증가시켜서 볼륨을 회복해보고 싶다. 자, 그럴 경우에는 스컬트라 또는 주베룩 볼륨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역시 치료 방법은 유사합니다. 다만 필러와는 다르게 이것은 즉각적인 효과는 없고 약물이 주입되고 그에 따라서 콜라겐을 생성하는 섬유아세포를 자극해서 그 섬유아세포가 몇 주 또는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내 콜라겐을 만듦으로써 볼륨이 채워지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채워지는 것은 내 콜라겐이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러운 그런 특징이 있죠. 자, 한번 볼륨 채운 거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필러를 넣었을 때 손이 즉각적으로 변화된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사진은 폴리락틱 에이시드 계열의 약물을 넣어서 볼륨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크게 봤을 때는 겉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 게 이제 개선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손등도 얼굴만큼이나 자외선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서 노화가 빨리 되는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색조 변화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레이저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선할 수 있고, 피부 자체에 잔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얇아지는 경우에는 피부 진피 내에 콜라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피코프락셀이라든지 고주파 장비를 통해서 피부의 진피를 두껍게 해서 주름을 없앨 수 있고요. 피부 자체의 볼륨이 줄었을 경우에는 자가 지방 이식이라든지 필러 또는 폴리락틱 에이시드 계통의 약물을 주입해서 볼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항노화 치료하면 주로 이제 얼굴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얼굴에 더불어서 목과 손등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개선될 수 있으니까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집에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병원에 내원하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잘 치료해 주실 겁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